13-3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2. 오늘의 주제는 유효 핵전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3-2강에서는 주기율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개념부터 공부해 봅시다. 1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유효 핵전화. 전하가 뭐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띠는 것을 전하라고 하죠. 양전하, 음전하. 그런데 여기서는 핵전하래요. 핵. 네,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원자핵은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띠겠네요. 그리고 원자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정도, 즉 핵전하의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죠. 자, 여기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라는 말에 주목해 볼까요? 양성자의 수는 곧 원자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원자 번호가 커진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 수가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핵전하도 커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하는 증가. 그러면 핵전하까지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여기 핵전하 앞에 붙는 단어 유효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의외로 학생들에게 유효라는 단어 뜻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효의 반대말을 말하면 이런 반응? 유효의 반대말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왜 핵전하 앞에 유효라는 단어를 붙여야만 했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화학에서는 원자 핵의 입장에서의 전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원자 핵의 전하량 크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도 그냥 아무 전자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화학결합과 관련되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원자 핵이 뿜어내는 플러스 전하량을 온전히 모두 다 느끼기는 어렵겠죠. 보세요. 여기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있네요.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 있고 중성자도 있겠군요. 이온이 아닌 이상 원자 상태라면 전자도 3개 있겠죠. 하나, 둘, 셋. 핵이 나타내는 전하의 크기는 양성자가 3개니까 플러스 3이 될 텐데, 여기 있는 원자가 전자는 플러스 3의 전하를 모두 느끼지는 못해요. 왜?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참고로 이런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는 원래 핵전하 플러스 3보다 작은 핵 전하량을 느끼게 되고, 이처럼 원자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량의 크기를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선생님,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경우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고 유효 핵전하가 플러스 2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답은 Nope.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 위에 있는 전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다른 전자, 이 전자도 방해한다는 거죠. 원자 핵의 전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도록 말이죠. 사실 방해받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유로 살펴보면, 우선 전자는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방해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이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나 보의 원자 모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달리는 트랙과 같은 전자 껍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두 개의 전자는 1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이고,
원자핵 주변에 둥그런 일정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지, 원자핵으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동일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할지라도 한 전자가 다른 전자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가 딸랑 하나인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는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른 모든 원소들은 유효 핵전하가 실제 핵전하보다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효 핵전하가 주기율표에서 어떤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따질 때에는 보통 원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즉 같은 주기 안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그리고 세로줄,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죠. 어떠한 변화값을 나타내는지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 성질은 정확한 값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X축은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원자번호 18번, 아르곤까지 나타냈군요. X축은 그냥 원자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축은 보라색은 핵전하, 회색은 유효 핵전하를 의미합니다. 여기 원소들 중에서 수소만 핵전하와 유효 핵전하 값이 같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유효 핵전하가 보라색 막대인 핵전하 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핵전하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 보라색 막대 그래프를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하면 정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당연한 결과죠. X축이 원자번호인데 원자번호가 양성자 수이고 양성자 수가 핵전하의 크기를 의미할 테니 X축 값이 1씩 증가할 때마다 Y값, 핵전하도 1씩 증가했을 테니까요. 이제 유효 핵전하 값의 변화 양상을 봅시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 리튬부터 네온, 2주기 원소, 그리고 여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3주기 원소들입니다. 2주기 원소들부터 볼까요? 원래 핵전하보다는 작은 값이지만 리튬, 베릴륨, 붕소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 값도 증가합니다. 네온까지는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의 변화는 없는데 계속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주기도 전자끼리 가려막는다면서요? 네, 가려막습니다. 그러니까 핵전하보다는 유효 핵전하가 작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가려막는 효과보다는 양성자 증가에 의한 전하량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핵전하 값은 증가하지만 유효 핵전하는 뚝 떨어지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전자 껍질이 하나 증가하는 순간입니다. 나트륨부터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죠. 여기서는 양성자 하나가 증가해서 핵전하가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전자 껍질이 하나 늘어나면서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원자번호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여기서도 역시 모두 같은 주기, 같은 전자 껍질이니까 이 주기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즉, 양성자 수 증가의 영향을 받아서 유효 핵전하는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 가로줄 같은 주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
유효핵전화 증가. 왜?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맞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로줄, 같은 족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감소한다. 왜? 전자 껍질 수 증가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니까 B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온과 나트륨이 같은 족인가요? 나트륨은 1족이니까 리튬과 비교해야지 같은 족에서의 비교가 됩니다.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넘어오면서 유효핵전화가 뚝 떨어져서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나트륨의 유효핵전화는 같은 1족인 리튬보다는 큰 값을 나타냅니다. 리튬 3번, 나트륨 11번. 리튬보다 나트륨의 양성자 수가 무려 8개나 많아요. 증가한 양성자 수에 비해서는 아주 찔끔 유효핵전화가 증가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트륨이 리튬보다 유효핵전화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가 함께 표기된 형태의 그래프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그래프였고요. 여기 3주기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진 형태로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그려볼게요. X축 1족, 2족, 13족, 땡땡땡 18족. Y축 유효핵전화. 정확한 값을 알기보다는 변화 양상을 보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튬, 베릴륨, 붕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르곤. 이건 2주기 원소, 이건 3주기 원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핵전화는 증가한다. 2주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했죠? 3주기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를 살펴볼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세로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를 의미합니다. 2주기, 3주기 원소만 본다면 리튬에서 나트륨, 베릴륨에서 마그네슘, 붕소에서 알루미늄, 이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입니다. 유효핵전화는 역시 작지만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증가. 결국 결론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나 같은 족에서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는 증가합니다. 이유는 양성자 수 증가로 인한 핵 전하량의 증가.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무턱대고 결과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가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